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가장 핫한 한반도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세상 가장 친절하게, 친근하게, 친숙하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절한 한반도 시사톡, 친톡 시간입니다. 네, 먼저 저희 친톡의 가장 큰 자랑, 한반도 이슈를 아주 쉽고 매우 유쾌하게 만들어주시는 두 분의 내생남들을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먼저 올해로 무려 28년 차 북한 전문 취재 기자시죠. 자타공인 북한통 이영종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림픽은 금메달, 시사는 친절 메달. 네, 시원한 친절 시사로 무더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기대하십니다. 또 한 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유쾌한 입담까지 다 갖춘 분이시죠. 정대진 교수님입니다. 와! 내 마음의 냉동고 친절 얼음 다 퍼드립니다. 정대진입니다. 와! 그리고 여기에 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멤버가 있죠. 혹시나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친절하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 그럴 때는 바로 친톡의 제5의 멤버 노친톡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친톡. 이제 막 반가워. 막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지 않아요? 나 근데 아직도 이게 나온다고 알고 들어도 깜짝 놀래.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노친톡 오늘도 카랑카랑한 목소리인 걸 보니까 오늘도 제대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 두 전문가님들과 저희 MC들도 제대로 준비해야겠죠? 네. 오늘도 친절 가슴에 팍팍 새기고 본격적으로 친톡. 시작부터 냅다요? 그러네요. 냅다? 갑자기? 냅다? 시작부터 뭔가 네. 기선을 제압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아까 노친톡 인사말을 예. 따로 딱히 안 예. 들어서 화가 났나요? 아니면 뭐 제가 노래를 안 불러줘서 심퉁이 났나요? 노친톡아 왜 그랬어? 무슨 일이야? 누가 그랬어? 여러분, 잠시만요. 어머. 그때 왜 전화 연결? 이게 뭔 일이야? 누구한테?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네, 잘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네? 뭐라고요? 안쪽 잘 들립니다. 잘 저도 들립니다. 잘 저희도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누구시지? 예, 누구세요? 여기는 KTV 여러분의 북마크 저는 신미정이라고 하는데 누구시죠? 앞에 소개. 여기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서울 사무실입니다. 네네. 이번 주 가장 핫한 통화. 그렇구나. 그러네요. 저는 또 저희랑 진짜 통화하는 줄 알았는데. 온 거 아니었어요? 우리 북마크 잘하고 있다고, 잘 보고 있다고 연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제부터 바쁘세요. 그렇군요. 진짜 전화를 연결한 건 아니고 녹음된 목소리인가 봐요. 노친톡 진짜 이럴 때는 정말 장난꾸러기네. 장난꾸러기. 그래도 정말. 센스가 있네, 그래. 놀랬잖아, 그러네. 놀랬잖아. 네, 이번 주 가장 기분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박사님, 이 목소리 설마 이번에 연결된 남북 직통연락선으로 통화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와. 사실은 저 내용을 거의 공개를 안 해요. 와. 아주 이례적으로 이번에 이제 공개를 한 거죠. 저희가 취재할 때 남북 연락관 사이에 통화하는 것 좀 한번 좀 어떻게 기록이나 이런 거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 비밀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13개월, 413일 만에 끊어졌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간의 통화가 연결이 됐고요. 저희가 뭐 목소리만 들어봤지만 제작진분들이 공개된 첫 통화 장면을 영상으로 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오, 정말요? 네. 오, 기대되는데요? 함께 보시죠. 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네, 지금 보이시죠? 네. 복잡한 전화 장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뭐 네. 다이얼 이런 게 필요가 없죠. 네, 네, 버튼이나 네. 이런 게. 네. 그냥 남북 간에 들고 누르면 바로 통화를 네. 할 수 있는. 그러네요. 여보세요? 잘 들리십니까? 방금 아까 전화하신 그분이죠. 그 목소리. 한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쁘실 것 같아요. 오늘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만큼 이를 통해서 온 결의에 기쁜 소식을 계속 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아니, 저는 남북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전화라고 해서
무슨 왜 슈퍼컴퓨터처럼 네. 엄청 크고 막 복잡한 장치가 막 달려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정말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전화네요. 일단 무선 전화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아니죠. 유선이면은 한국과 북한을 잇는 전화선이 실제로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원리 간단합니다. 진짜 우리 쓰는 유선 전화들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요즘 유선 전화는 많이 안 쓰니까 인터폰들 많이 쓰잖아요. 네, 인터폰. 단지 내나 사무실 네. 내에서 그게 긴 거라고 이제 보시면 아, 남북 간에 정말요? 연결돼서 아침 9시, 오후 4시 이렇게 해서 항상 별다른 일이 없어도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뭐 서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양입니다 이래가지고 통화를 하고 뭐 특별한 또 전달할 게 있으면 전달을 하죠. 북측에서 예를 들면 뭐 벨이 울려서 이렇게 받으면 상부의 위임에 의해서 귀측에 우리 측 입장을 통보하겠습니다. 아, 부르겠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팩스로 주고받을 경우도 있고요. 전화 통지문이라는 게 전화로 저쪽에서 통지해 오면 받는 거예요. 아. 네, 받아서 어떤 때는 급할 때는 뭐 연필로 메모를 해가지고 아. 서울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남북 통신 연락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그게 뭐 잘 안 알려져 있으니까 내용을 막 공개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더 궁금하긴 한데, 근데 사실은 굉장히 좀 간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개인들이 만나도 서로 이제 연결해서 문자 보내고 연락하고 해가지고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회담 약속 잡는 거, 그리고 이제 통행에 관련된 약속들 잡는 거, 굉장히 이제 긴밀한 소통 내용 자체가 막 되게 비밀스럽거나 막 그런 내용을 다룬다기보다도 서로 왕래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약속, 시간, 장소, 인원들 서로 통보하고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의 기본 중에 기본을 했던 게 통신 연락선 역할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뭐 갑자기는 아닐 것 같고 분명히 물밑 작업은 꾸준히 있었을 거라는 예상은 됩니다. 네. 27일 오전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남북통신연락선 재개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면서 확실한 사실인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통신 연락선 이렇게 전화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열리기 전에 네. 지난 4월부터 양 정상 간의 친서가 오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친서를 통해서 양 정상들이 남북 관계를 이제 조속히 복원하자라고 하는 공감대를 이제 형성을 하고, 관계를 다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끊겨져 있었던 그 연락선부터 복원하자 이렇게 약속이 됐고, 한 몇 달간의 이제 준비를 거쳐서 지금 이제 공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7월 27일이 정전협정일이에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날을 맞춰서 이제 남북이 727. 동시에 발표하고 연락을 재개한 걸 보면은 남북 당국 간에 상당히 많이 공감대와 좀 준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자면 남북통신 연락선 재개가 정말 갑툭튀 13개월 만에 오픈된 건 아니고 지난 4월부터 실제로 꾸준하게 남북 정상 간의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무려 10번이나 친서를 남북 정상 간에 주고받았다는 건데, 사실 때로는 말보다 편지를 쓰는 게 마음을 전달하는 데 좀 더 신중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감정에 솔직해지는 편이잖아요. 의미 있는 대화들이 그동안 많이 오갔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예, 뭐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조금씩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은 네. 코로나19 그 보건위기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해요. 아, 이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빨리 이제 남북이 협력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을 알려줬고요. 그러면서 먼저 상대방 안부와 뭐 염려 이런 것들을 서로 좀 많이 전했죠. 네. 엄중한 시기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안부가 개인적인 안부가 아니라 정상들이다 보니 국가적인 안부죠. 그러니까 특히 이달 초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 폭우가 막 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걱정하고 위로하는 내용을 보냈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서 우리 이러지 말고 빨리 이제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라고 하는 공감대들이 네. 계속 또 이제 무르익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문을 꽁꽁 걸어잠근 북한을 보면서 남북 간 긴장감이 커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솔직히 이런 대화를 그동안 주고 받으셨으면 귀띔이라도 살짝 했으면 우리가 우리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거야 이런 기대를 했을 텐데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내용을 하나하나 다 밝힐 수는 없죠. 네. 그게 어디든 친서 내용을 공개하는 거는 외교적 관례에 맞진 않습니다. 남북 관계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양측이 합의해가지고 이번처럼 이제 발표를 하기 전까지 보안 유지가 될 필요가 있죠. 그게 안 되면 북측 입장에서 아니 이거 이런 것도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가 앞으로 큰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판을 깰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대화가 오고 갔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좀 증거가 사실은 기미들이 많이 보였어요. 아, 정말요? 계속 보는 저한테는 이게 조금씩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올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게 확 왔죠. 아니 혼자만 알고 그래요. 우리한테도 좀 알려주지. 그러니까. 그럼 박사님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좀 낌새가 있었죠. 아, 배신감 뭐야, 때문에. 우리만 몰랐던 우리가 거네, 이제 MC들만. 돌이켜보면 이 시간에서도 우리가 다뤘지만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을 가서 맞아요. 뉴욕, 네. 워싱턴 돌았어요. 지금 남북관계의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열고 밀사 특사 역할을 하는 게 국정원장 역할이 크고 아, 2000년 6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문화부 장관이었는데도 김대중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서 북한의 송호경 부부장 이런 사람들하고 정상회담에 대한 첫 합의를 이끌어냈다. 네. 아, 그 노하우가 이번에도 발휘된 게 아닌가 이런 게 있었고 네. 아니 잠깐만. 그러면 그때 우리 두 전문가 분들이 우리한테 귀띔이라도 살짝 해주시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 믿을 수가 없어요. 저희랑 네.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맞아요. 정말 마음속으로 꼭꼭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맞아요. 원래 그 전문가들이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애매하게 이렇게 애매하게. 긴가민가 하는 분석을 내놓았다가 나중에 결론이 나오면 이렇게 대충 맞춰가지고 아. 그게 내가 그 얘기였다. 그랬구나. 그게 맞춘 거 아니냐. 어쨌든 뭐 다시 열린 건 다시 개통이 된 건 너무나 뭐 좋은 일이니까 그분 앞으로도 많이 예측해 주시고요. 그때 살짝 깊이. 그러면 남북 연락사무소 서울 사무실 통화가 있기 전에 다른 통신선들도 연결이 됐다라고 또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외에도 판문점 또 직통전화가 있어요. 북측 판문각하고 네. 우리 자유의 집 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라인이 있고 또 동해선, 서해선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서해선은 북측 개성공단 개성 지역하고 우리 측 파주 이 지역을 연결하는 군사통신이에요. 아. 양측의 군 당국이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무슨 군사 우발 충돌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과거에 개성공단에 들락거리던 우리 측 인원들 네. 아. 이 사람들을 이제 오늘 뭐 150명이 들어간다. 지금 출발했다. 그쪽에서 중간에 분계선에서 인도해달라. 이렇게 연락을 하기 위한 거고 또 동해선에도 똑같은 군사통신선이 있는데 아, 이거는 최근에는 잘 활용이 안 되는데 과거에 금강산 관광객들 오늘은 관광객 850명이 버스를 타고 몇 대에 나눠서 들어가니까 어느 지점에서부터 좀 장신들이 맡아서 보호를 해달라 이런 연락을 하던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단계적으로 다 복원이 되는 거죠. 네. 네, 여보세요. 남측 김경호입니다. 그쪽 신호 통화 음질 양호합니까? 그동안 뭐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 때문에 끊어졌던 남북 통신 연락선이 재개가 됐지만 앞으로도 또 가야 할 길이 멀거든요. 우리 정부 앞으로 또 남북 간의 긴밀한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계획들을 고심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인터뷰에서 한 내용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이러한 그 통신선 연결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가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북한이 그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내놓은 통신선 연결의 의미도 의미심장해요. 이 복원이 북남 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단순한 통신선 복원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뭔가 따라올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 남북 정상이 지금 코로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당장 만날 수 없으니까 화상을 통한 정상 간의 만남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 이제 우리 정부가 알게 모르게 좀 준비를 해왔어요. 네. 화상 정상회담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한 게 있고 일단은 남북 간의 이 통신선 연결 이 후속 조치 정상회담으로 가는 단계에서 인도적 협력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시급한 뭐 식량이나 인도 지원 문제, 코로나 부분을 해주고 북한은 제가 보면 8.15는 지금 좀 이를 것 같고
올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상봉 재개 이런 부분을 일단 좀 맞바꿔 봤으면 어떻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 그렇군요. 이제 다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코로나19와 또 그동안에 경색됐던 관계 때문에 그동안 많이 닫혀 있었거든요. 남북 간의 대화의 창이 남북통신 연락선으로 이제 다시 조금 열린 것 같습니다. 비록 얼굴을 대면할 수는 없지만 이제 수화기를 드는 것만으로 언제든 서로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면서 대화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부디 이 작은 시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없는 그날로 이끌어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